안녕하세요. 럭키맘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신용대출 한도와 DSR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 산정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영상은 앞으로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용대출 상담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도 조회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6월까지는 신용등급이 좋아도 최대 대출 한도는 내 연봉까지였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내 연봉까지로 제한했던 건데요. 7월부터는 연봉까지 제한을 두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직기관이나 재직기간, 신용등급, 연봉, 거래도 등으로 심사를 해서 우량하다면 연봉의 1.5배, 2배, 그 이상도 신용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 DSR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연봉 대비 내가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첫 번째,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하거나 두 번째,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의 담보 가격 6억 원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세 번째, 신용대출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DSR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났지만 DSR 규제는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DSR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연간 소득은 최근 2년 소득을 확인해서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합니다. 보통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는 담보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상환 방식과는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이 금액과 실제 부담하는 이자를 합산하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원금은 따지지 않고 실제 부담하는 이자만 보면 됩니다. 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주담대 2억, 신용대출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경우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주담대 2억을 연 5% 이자를 적용해 30년 상환한다고 했을 때 1년간 원금은 666만 원이고 1년간 이자가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간 상환하는 총 원금과 이자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은 4%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출 총액을 5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합하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금은 총 2,900만 원 정도로 대략 봐도 내 연봉인 5천만 원의 50%가 넘어버리죠. 그래서 DSR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신용 한도가 있더라도 대출이 거절되는 겁니다. 실제 심사를 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나오더라도 DSR 규제에 해당돼서 신용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용대출 한도와 주담대 LTV를 완화해도 DSR 때문에 결국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셨죠?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신용대출 한도와 DSR 규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유익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